와다의 도핑 관리 국제 표준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와다 도핑 관리 국제 표준이란 세계 도핑 방지 규약을 실질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와다는 총 7개의 의무적 국제 표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도핑 방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발된 의무적인 국제 표준입니다. 금지 목록 국제 표준. 세계 도핑 방지 기구는 선수의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효력을 가지고 있거나 선수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약물이나 방법을 선정 목록화해서 매년 9월에 발표하고 이것을 국제 금지 목록 국제 표준이라고 하며 이듬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금지 목록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됩니다. S. 서브스탠스 상시 금지 약물, 경기기간 중 금지 약물, 특정 종목 금지 약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상시 금지 약물, 경기기간 중 금지 약물, 특정 종목 금지 약물입니다. M. 메소드 방법이겠죠. 혈액 도핑, 화학적, 물리적 조작, 유전자 도핑 등 금지 방법을 얘기합니다. P. particular 특정 종목에서만 금지되는 약물입니다. 예를 들면 양궁, 사격에 베타 차단제 같은 것이 있습니다. 금지 목록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하며 프로스포츠를 포함하여 국내 스포츠 도핑 관리에 일괄 적용됩니다. 검사 및 조사 국제 표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핑 검사의 계획, 실시, 시료 채취 전 과정에 관한 표준이 있습니다. 한국도핑관리위원회는 세계 도핑 방지 기구 검사 및 조사 국제 표준에 의거 지능적이고 효과적인 도핑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종목, 세부 종목별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의 종류는 경기 기간 중 검사와 경기 기간 외 검사로 나뉘며 시료의 종류는 소변, 혈액, 건조혈관, DBS, 드라이드 블러드 스폿, 손가락 끝을 찔러서 소량의 혈액을 여과지에 건조시키는 혈액 시료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료의 종류는 소변, 혈액, 건조혈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변 시료 채취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수가 도핑 검사실에 도착하면 도핑 검사관은 시료 채취 과정을 설명하고 선수는 의문사항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선수가 소변 시료 제공을 마치고 도핑 관리실로 돌아오면 A병, B병으로 구성된 소변 시료 키트를 선택합니다. 도핑 검사관은 시료 채취 용기에 남아있는 소변 시료를 이용하여 비중 측정을 하게 되며 선수는 최근 7일 이내에 복용한 약물이나 보충제를 약물 복용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혈액 시료 채취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혈액 채취 요원 또는 샤프롱이 선수에게 접촉하여 도핑 검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선수가 도핑 검사실에 도착하면 혈액 시설을 제공하기 전에 최소한 10분간 앉아서 쉬도록 해야 합니다. 검사의 종류 결정은 검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사 주관 기구, 카다입니다. 등이 고유 권한이며 선수가 도핑 검사를 종류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 선수에 대해서는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 선수도 경기단체에 등록되어 있다면 도핑 검사에 응해야 하며 미성년 선수의 보호를 위해 선수 대리인을 반드시 동행하는 등의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소재지 정보 국제표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기관 외에 불시 검사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소재지 정보는 경기기관 외 검사를 위해 선수의 위치를 효과적으로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정보입니다. 소재지 정보는 와다의 웹 기반 시스템인 ADAMS를 통하여 온라인 PC 또는 모바일로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선수는 소속 경기단체 또는 제3자에게 소재지 정보를 제출을 위임할 수 있으나 소재지 정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선수에게 있습니다. RTP 선수, 즉 국가대표급 핵심 감시 대상 선수는 분기별 소재지 정보를 제출하고 연 3회 이상 도핑 검사를 받게 되며 TP 선수, 즉 관리 대상 예비군 선수는 반기별 소재지 정보를 제출하고 연 1회 이상의 도핑 검사를 받습니다. 제출 마감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출 불이행이 선수가 지정한 특정 60분의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 검사 불이행이 선언될 수 있습니다. 12개월 내 소재지 정보 제출 불이행 및 검사 불이행이 합산 3회 발생하는 경우 도핑 방지 규정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분석기관 국제표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표준입니다. 세계 도핑 방지 규약 분석기관 국제표준은 세계 도핑 방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발된 의무적인 국제표준입니다. 와다 공인 분석기관만이 도핑 시료를 분석할 수 있으며 세계 반도핑 기구는 각국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 현재는 33개 기관이 있습니다. 검사기관에 위탁해 도핑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키스트, 즉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도핑 컨트롤 센터가 분석을 담당합니다. 치료 목적 사용 면체 국제표준입니다. 줄임말로 TUE라고 합니다. 치료 목적 사용 면체 TUE는 선수도 질병이나 부상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한 약물을 사용할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세계 도핑 방지 규약 치료 목적 사용 면책 표준은 세계 도핑 방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발된 의무적인 국제 표준입니다. 선수가 질병 치료를 위하여 금지 약물을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 사전에 TUE를 신청하여 승인받으면 예외적 사용은 허용됩니다. 당뇨, 천식, 고혈압, ADHD, 호흡기 감염, 즉 감기를 얘기하겠죠. 면역질환, 수면장애, 근육 손상 등 다양한 경우에 금지 약물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관리 국제표준입니다. 세계 도핑방지 규약 결과관리 국제표준은 세계 도핑방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발된 의무적인 국제표준입니다. 시료 분석 이후 이상 결과 통보, 청문 절차, 제재 부과까지의 전과장을 규율합니다. 도핑 검사의 거부, 회피 및 부정행위 등은 도핑 방지 규정 위반으로 최대 4년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국제표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2021년 세계 도핑 방지 규약 규정에는 가장 큰 변화는 그간 부재했던 교육 국제표준의 신설이 있었습니다. 선수가 도핑 방지를 처음 접하는 경로는 교육이어야 한다는 국제표준 목적을 기반으로 체계화된 교육 커리큘럼 수립, 교육에 대한 평가, 모니터링, 가맹기구의 책임과 기구 간 협력 등을 명시하여 교육을 통한 예방활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국제표준체계 요약 7가지 국제표준입니다. 금지 목록.
매년 금지 약물 방법 목록을 공표합니다. 검사 및 조사, 시료 채취의 절차의 공정성, 일관성을 보장합니다. 소재지 정보, 불시 검사를 위한 선수의 위치 파악에 이용됩니다. 분석기관, 시료 분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합니다. 치료 목적 사용 면책, TUE, 치료 목적 금지 약물 사용에 대한 예외를 허용합니다. 결과 관리, 위반 판정, 제재까지의 절차를 규율합니다. 교육, 예방 중심 도핑 방지 교육을 체계화하여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설되었습니다. 국제표준 요약체계는 이 7가지 국제표준은 상호 연계되어 전세계 모든 스포츠에 일관되게 적용되는 도핑 방지 체계의 근간을 이룹니다. 이상입니다.